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양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묘의보감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수의사들 중에서도 이 질환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생소하더라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전부터 저명한 교수님께서 되게 설파했던 이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좀 고양이한테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예민한가요? 내가 뭐 짜증내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 저도 스트레스 취약해요. 근데 짜증을 예전에 비해서 안 내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스트레스 취약합니다. 뭔가 뭐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화가 나.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돼야 돼. 뭐든 그게 안 되면 그냥 막 열불이 나, 열불이. 아무튼 저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근데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이 있죠. 바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고양이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근데 스트레스에 얼마만큼 취약하냐면은 고양이만큼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환이 걸리는 애들도 없을 겁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어디 아프고 막 가면은 어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고양이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질환, 판도라 증후군이에요. 판도라 증후군, 판도라 상자 들어보셨죠? 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판도라 상자 열지 말라고 예전 이야기에 나와서 저도 잘 몰라요.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판도라 열지 말라고 아무튼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열었어. 그랬더니 막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막 질병부터 해가지고 막 쏟아져 나왔잖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빼꼼 해가지고 희망이라는 게 나왔다. 약간 이런 심플한 스토리죠.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고양이가 스트레스에 예민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바로 고양이 판도라 증후군, 판도라 신드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고양이한테는 스트레스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비뇨기계 질환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저희가 그거를 특발성 방광염이라고도 해요. 특발성 방광염이 온다고만 생각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부분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질환까지 온다는 거야 도대체? 스트레스 때문에 올 수 있는 질환들은요 정말로 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다 와요. 가장 가까운 예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특발성 방광염, 소변을 잘 못 본다던가 방광에 찌꺼기가 생겨서 요도를 막는다던가 이런 질환들. 그 다음에 구토 설사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구토하는 애들 있어요. 다묘 과정에서 어떤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구토를 막 하다가 걔가 사라졌어. 구토가 멈췄어. 물론 이러려면은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는 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판도라 증후군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다른 진짜 실질적인 건강 상태가 건강하다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진료받던 애도 정말 다묘 과정에서는 계속 토를 해. 검사를 했어. 다 깨끗해요. 근데 한 마리가 딴 데로 갔어요. 그냥 다른 데 가서 살겠다고. 구토를 안 해. 진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호흡기 질환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면역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호흡기 증상이 온다던가 면역이 약화되거나 면역 매개적인 질환들이 좀 올 수 있다던가. 뭐 대표적인 면역 매개적인 뭐 호흡기 증상은 기관지염이죠. 천식도 기관지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기관지염이 와가지고 기침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다른 원인도 있고 그런 알러지 반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정말로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못 온다고요? 원형 탈모 오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원형 탈모 오잖아요. 고양이들은 어떤 거 생긴다? 스트레스 받고 불안감 생기면 계속 자기가 핥아요. 네, 강박증. 그래서 털이 막 숭숭 빠집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피부병,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 아까 비뇨기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판도라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오냐라고 하면 이게 중추적인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면역적으로도 약간 틀어져 버리고 뭐 내분비계라든가 소화기라든가 호흡기라든가 비뇨기들이 다 막 그냥 다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유난히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애들도 있어요. 뭐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원래 원체 샤이한 애들도 있고 사회화가 덜 돼가지고 그때 예전에 사회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형제묘화들, 고양이에 대한 거, 놀이에 대한 사회화 이런 것들 외부 자극에 대한 사회화가 덜 돼서 당연히 스트레스 지수가 예민해지는 애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환경 풍부화예요. 이거를 이 처음 판도라 증후군을 역설했던 유명한 고양이의 탑티어급 교수님 계세요. 토니 버핑턴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거를 제창하셨고
이 부분 관련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메모, MEMO라는 것들을 설파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럼 메모가 뭐냐면 이게 환경 풍부화예요. 멀티 모델 엔바이러먼털, 그러니까 환경적인 다양한 모델의 환경 모디피케이션 풍부화시키는 거, 이거를 되게 변화시켜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MEMO, 메모라고도 하고 멀티 모델 엔바이러먼털 모디피케이션, 요거를 해야 된다. 환경 풍부화를 해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판도라 상자가 안 열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국내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암컷보다는 수컷이 스트레스에 대한 발생률이 되게 높고, 외동묘보다는 다묘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이 되게 높고, 주거 형태가 주택보다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좁은 공간일수록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수직 공간이 없을수록 또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약간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생각할 게 본능인 것들을 많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 공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숨을 수 있는 공간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고, 혼자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냄새 맡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냄새 맡기가 의외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고양이들도 냄새 많이 맡거든요. 냄새 맡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챙겨줘야지만 고양이가 스트레스 요인을 덜 받게 되고, 이런 판도라 증후군이라는 질환,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까지 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도 스트레스 예민하지만 진짜 고양이만큼 스트레스에 예민한 동물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묘이버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